안녕하세요. 심리상담실가의 조박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상담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을 유튜브를 통해 풀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받을지 말지 현재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경우에 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신호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은 상담을 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지. 제가 만나는 어떤 분은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으시고 한 며칠 동안 그 집에 불을 켜지 않고 지낼 정도로 상당히 많이 힘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이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여러 가지 더 극심한 고통, 심리적인 문제들을 경험하시면서 이게 일반적이지 않았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구나 라고 이제 알아차리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으실 테고 또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들이 우리는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어떨 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여러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전에 내가 사용해 왔던 기존의 어떤 삶의 방식, 또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나 대처 방식에 있어서 그것들이 통하지 않을 때, 이전과 다르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또 주변 사람들과 크게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자기의 문제를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 상담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좀 있지 않나요? 두통이 오래 지속된다든지 어떤 감기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못 이룬다던가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먹기가 힘들다던가, 혹은 이전과 다르게 폭식 행동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된다던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그래서 체중의 변화가 있거나 또 무기력하고 우울한 이런 것들이 좀 심해졌을 때, 그리고 일상적으로 본인들이 해냈던 일들을 잘 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때, 그리고 혹은 어떤 일상적으로 무언가를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성과가 잘 나지 않을 때, 그리고 삶이 유독 좀 허무하게 느껴진다던가, 또 이전과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좀 잘 웃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이전에 뭔가 외향적인 나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요즘은 내향적인 나가 된 것 같지? 이를테면 이제 이런 문제, 이런 어떤 나의 좀 달라진 모습들을 내가 포착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특히 여기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체적으로 상담에 오시는 것 같고요.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계신다면 상담을 받으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학생들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인데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성적도 떨어지고 지각이 좀 잦아지고, 네. 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라고 했을 때 회사에 가서 실수가 좀 늘어요. 네. 사람들을 좀 만나고 마주치는 게 좀 두려워요. 네. 이런 게 되게 굉장히 불편하고 싫고, 또 쉬는 날일 때 주로 잠자는 시간으로 많이 보내게 된다든지, 혹은 평상시에 잠을 잘 못 이뤄서 다음날 너무 많이 피곤하다든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욱해져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혹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일 때 우리는 이제 어떤 내 마음에서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해결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게 번번이 실패를 해요. 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굳이 전문가의 도움까지 필요로 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꾸 많은 노력을 하지만, 또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상담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심리 검사를 했고, 그래서 위험 수준에 나와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를 하는데, 그럴 때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 이런 일들도 있어서 어떻게든 한 몇 주간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상담에 갈게요.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음의 병도요, 마음의 아픔, 질병도 우리 몸과 상당히 많이 밀접해요. 네,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질병과 동일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몸이 조금 아팠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를 하면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루하루 뭐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또 뭐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병원에 가면 돈이 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약물 치료로 끝날 수 있는 게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네, 이런 것처럼 상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조금 수월한 시기에 상담에 오시게 되면 상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회기 동안 상담을 받지 않고도 금방 회복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만성화가 되어 있을 경우, 네, 그럴 때는 정말 많은 회기 동안 네,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상담을 10회기, 12회기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10주 내지 12주 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떤 분들은 네, 굳이 10회기까지 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네, 2년, 1년, 2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병을 빨리 대처해서 회복하시는 게 여러분의 다른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비용, 시간 이런 거 핑계하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또 치유하시고 자기 건강을 챙기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게 되고, 네, 또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든 마음이든 네, 아픔이 있으시다면 빨리 털어내는 작업, 또 빨리 치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